자, 오늘은 92페이지, RPM 92페이지 유리함수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2번 문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항등식이라는 사실 반드시 체크를 해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식 자체가 분수식이죠. 분수식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4랑 x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b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을 같은 식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우변을 통분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통분하는 거를 비추합니다. 특히 등식에서는 통분보다는 분수식을 정방정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을 해요. 등식에서는. 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수꼴이 아닌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 분모를 소거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야. 특히 더더욱 특히 분모는 0이 아니겠죠. x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0이 아닌 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닌 수기 때문에 양변을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론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분수식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분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는 분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얘를 분해를 해서 보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와 x 플러스 2라는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죠? 그래서 양변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 분수식이 정방정식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는 게 더 좋겠죠. 통분 물론 간단하니까 통분할 수 있겠지만 식이 차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반드시 우리는 정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최소 공배수를 알려면 인수를 먼저 알아야 돼서 일단 인수를 먼저 찾은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x-2,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좌변에 곱하면 약분돼서 4가 되겠죠? 우변에 곱하면 x 플러스 2 약분하고 a에 x-1을 곱한 값이 결과로 존재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항에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해서 곱하게 되면 b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방정식은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문장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따라서 좌변의 x의 개수와 우변의 x의 개수, 좌변의 상수항과 우변의 상수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이때 좌변에 1차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수가 0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 아니고
상수항이 4다 보니까 좌변에 상수항이 4다 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의 결과가 4여야 하고 선생님이 이 식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등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찾으면 된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우리는 통분해도 돼요. 좌변을, 우변을 통분해서 분모 비교하고 분자 비교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보다, 알겠죠? 정방정식,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정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계산하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다. 60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등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등식을 풀다가 등식이 아닌 거 풀 때 똑같이 뭘 곱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602번하고 603번은 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602번은 등식이었고 603번은 등식이 아니니까 간단히 할 때 양변에 뭘 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간단히 한다는 말 자체, 계산하라는 말, 간단히 하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라는 얘기겠죠? 그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분해서 계산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통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그냥 통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 분모의 인수를 먼저 찾아보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4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통분을 한다면, 너를 통분한다면 당연히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통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식의 분모와 분자에 x 마이너스 4를 곱해서 그치? 분모를 바꿔주는 작업을 거칠 거고 이 분수식에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5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통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분자끼리 이제 통분의 상태에서 분자끼리 빼면 되겠지만 선생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론 수업할 때 분명히 설명했지만 지금 얘가 가분수란 말이에요. 가분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대분수 표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분수식에서는 더 그래요. 차수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이 식은 대분수식으로 바꿔서 더해주거나 빼주는 연습을 하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두 번째 설명할 때 팁을 줬죠. 1차분의 1차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빨리 변형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몫을 찾아야 되는데 몫은 개수분의 개수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3이 몫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찾는다?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5를 분자에 대입한 게 나머지일 것이다. 이렇게 쉽게 변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식도 잘 봐야 돼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이 식의 분배돼서 계산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얘도 몫이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실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몫이. 알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식 자체로 연산하는 게 쉬울까? 이렇게 대분수꼴로 바꿔서 연산하는 게 쉬울까라고 하면 당연히 대분수가 훨씬 쉬운 거예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분수가 훨씬 쉽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대분수꼴로 바꾸는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분수꼴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소고가 되죠.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분을 하긴 할 건데 같은 방법으로 통분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분자가 차수가 더 낮아진 상태에서 통분하게 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통분해 볼게요. x-4를 분모와 분자에 곱할 거니까 앞에 있는 분자의 인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뒤에는 x 플러스 5를 분모와 분자에 곱할 거니까 x 플러스 5라는 인수가 분자에 있겠죠? 더하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이게 바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다? 그냥 통분하면 안 된다. 또 602번처럼 뭘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애버려도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수는 덧셈 뺄셈 할 때 분수의 덧셈 뺄셈을 대분수가 편하다, 가분수가 편하다? 대분수가 훨씬 편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중학교 과정 이후부터는 대분수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덧셈 뺄셈 할 때도 그냥 가분수인 상태로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대분수의 표현이 왜 유리한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수의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좋아요. 604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4번 문제는 부분분수 형태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문제예요. 부분분수 형태의 문제는 어떤 걸 부분분수 형태로 선생님이 알려줬느냐? 부분분수 문제는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그냥 너 부분분수구나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수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할 때 분수식을 더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는 부분분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다 부분분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면 부분분수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분수식 자체가 분모가 어떤 부분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분모가 어떤 부분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중에서 앞에 있는 식의 인수와 뒤에 있는 분수식의 인수가 동일한 게 나오면 앞에 있는 인수랑 뒤에 있는 분수식의 인수가 동일한 게 나오면 부분분수는 100%입니다. 그러면 부분분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얘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건 알죠? 분리하면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수가 돼서 소거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 분수식 덧셈을 간단하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4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면 안 돼.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되고 이런 꼴인지를 보고 바로 그냥 계산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604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지금 출제되어 있습니다. T1이 뭐냐면 1 곱하기 2분의 1이죠. T2가 뭐냐면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T3이 뭐냐면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애를 T9까지 즉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모두 더하면 얼마가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있어? 통분하는 것도 엄청 짜증나고 힘들 거 아니야. 그치? 맞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 더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분모가 어떤 부분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앞에 있는 인수랑 뒤에 있는 똑같은 인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 소거된다고. 실제로 우리 소거하는 방법 알죠? 뒤에 있는 인수에서 앞에 있는 인수 뺀 것분의 분자 2 빼기 1이면 1이고 분자도 1이니까 1
당연히 우리는 그거 계산할 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얘는 그냥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값도 같은 원리에서 2분의 1이 알죠? 3분의 1 빼기 2분의 1 되는 건 알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는 건 알죠? 이해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다 소거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인수들이 똑같은 거 다 그냥 다 소거된다고 보면 돼. 그럼 남는 게 앞에 2라고. 제일 나중에 남는 게 10분의 1. 이것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답이에요. 10분의 9가 답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9가 답인 거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가 TA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TA가 뭐냐?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이 TA였단 말이에요. 이게 10분의 9였잖아요. 그럼 요것만 풀면 이제 답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방정식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맞아요? 자, 끝까지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수꼴의 방정식은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똑같다라는 비례식의 원리를 쓰는 건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9a 곱하기 a 플러스 1과 10이 같다. 알고 있어야 되고 9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0이 0인 상태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얘는 3a의 곱으로 만들 수 있고 2와 5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해는 되나요? 네. 계산했을 때 a의 값이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있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죠? 지금 이 질문, 이 문제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부분분수의 꼴을 알고 있느냐예요. 부분분수의 꼴은 진짜로 이거는 그냥 대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분수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덧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분수를 내가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 내가 진짜로 이건 정해진 시간에 다 풀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거 뭐지? 근데 왜 문제에 출제했지? 부분분수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부분분수의 유형은 확실한 겁니다. 앞에 있는 식의 분모의 인수와 뒤에 있는 식의 분모의 인수와 동일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등장하면 부분분수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분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분수식을 간단히 만들고 더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60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유리식, 분수식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번분수는 분수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애초에 간단히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하시오라는 말이 없어도 얘는 간단히 했어야 하는 시계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번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느냐? 먼저 분모하고 분자를 확인해서 분수가, 그러니까 정수꼴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분모인데 분모에 얘는 정수가 맞지.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했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또 분자와 또 분모로 또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 봐. 분자와 또 분모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분모의 1은 정수지만 x분의 1이 또 정수가 아니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x분의 1 때문에 번분수 된 거잖아요. 이 뒤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따라서 이 분수식을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번분수의 꼴을 해결하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분모와 분자 x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수에 너 또 분수잖아. 너 때문에 또 번분수야. 그럼 x 플러스 1이 또 소거돼야 되잖아. 그럼 분모와 분자에 또 x 플러스 1 곱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따라서 2x 플러스 1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것만 간단히 하면 답이겠죠?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1일 거니까. 알죠?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일 거니까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답은 이런 답을 요구했겠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606번 보도록 할게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b제곱이 0 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b세제곱분의 a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분의 b세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시계값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 건 알죠? 시계값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 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식이 어떤 모양이냐? 세제곱 모양이란 말이야. 세제곱 모양이에요, 세제곱.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값, B값 다 찾아도 상관은 없지. 맞아, 틀려. 근데 내가 A, B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A, B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고 만약에 A값, B값을 찾기 어렵거나 또는 찾아더라도 대입하는 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면 식변형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가 뭔지 B가 뭔지 찾아서 대입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답을 알 수 있지만 이걸 찾는 게 어렵거나 또는 찾았다 하더라도 대입해서 그걸 계산하는 식이 어려우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A, B를 찾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 바로 판단이 되지. 자, 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b제곱이 영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분해가 안 되잖아. 분해가 안 되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돼. 그러면 내가 A, B를 찾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식변형을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식을 변형하려면 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B세제곱분의 A세제곱 A세제곱분의 B세제곱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조금 쉽게 판단을 한다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에 관한 꼴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긴 애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식이 이런 식의 모양이 만약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식의 모양을 여기서 유도할 수 있다면 나는 답을 찾는 게 엄청 쉬워질 것이고 내가 이 식에서 이런 모양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출제자가 A, B 찾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지. 그러면 당연히 식변형을 하라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식변형을 하라는 문제에서 이런 걸 찾는 게 이런 부분을 찾는 걸 어렵게 문제 출제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주어진 조건은 정방정식인 거예요. 정수꼴의 형태의 방정식을 분수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분수꼴을 정수꼴로 바꾸려면 곱했잖아. 분모의 인수들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정수꼴을 분수꼴로 만들려면 나누면 돼요. 나누면 돼. 그럼 보통 나눌 때 어떤 걸로 나누는 게 유리하느냐? 이 중간에 있는 1창이 있죠. 이거 물론 엄밀히 따지면 1창은 아닌데 이 중간에 있는 항으로 나누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뭘로 나누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A, B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너를 A, B로 나누고 너를 A, B로 나누고 너를 A, B로 나누면 분수식이 돼. 이게 돼요. 진짜. 해보자. A, B로 나누면 돼. 그러면 A, B분의 A 제곱이니까 B분의 A. B분의 A 나오죠? 너 A, B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너를 A, B로 나누면 A, B분의 B 제곱이니까 A분의 B. 따라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5라는 거지. 너를 너처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계산해야 될 식이 분수식이잖아. 근데 너는 세제곱꼴이란 말이야. 세제곱꼴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세제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어야 돼. 그게 바로 B분의 A와 A분의 B의 합의 세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식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고 문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고 너를 정방정식 형태를 분수식의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더라? 나누면 되더라. 나눌 때 보통 이 중간에 있는 애로 양변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딱 이런 꼴이 만들어지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찾기 위해서 그냥 세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런 게 나와. 그럼 중간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제곱 공식 중에 중간에 있는 거 나올 텐데요. 중간에 있는 건 당연히 간단하게 되겠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세제곱하면 너 세제곱 더하기 너 세제곱 나오죠? 곱한 값이 1이기 때문에 3배 하면 3 나올 거고 너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의 값을 A라고 하면 A에다가 15를 더한 게 너 5의 세제곱 125와 같은 생산하는 거잖아. 따라서 너는 얘가 지금 15니까 얘가 11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좋아요. 607번 보도록 할게요. 607번. 오늘 좀 많이 시끄럽네요. 강의할 때. 지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지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607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은 우리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제곱과 똑같아졌어. 말이 안 되죠. 우리 공식 알잖아요. 곱셈 공식 중에 선생님이 알려준 스마일 공식 알죠? 스마일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봐보세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제곱은 사실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더하기 스마일 알죠? A, B분의 2 더하기 B, C분의 2 더하기 C, A분의 2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너 제곱한 거랑 너랑 똑같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너 제곱한 값이랑 너랑 똑같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식의 값이 몇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0이라는 걸 의미했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조건이 뭐냐? 너를 알려줬지만 사실은 네가 0이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있잖아. 분수는 더하기 빼기 하려면 통분해야 된다고. 배웠죠? 인수 찾아야 돼. A, B, C, C니까 A, B, C가 인수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분하면 당연히 A, B, C분의 이렇게 통분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는 C를 곱하고 여기다는 A를 곱하고 여기다는 B를 곱하는 걸 더해야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묶었을 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이 결과가 0이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가 0일 리가 없잖아요. 맞죠? 분수는 분모가 0이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분수식의 결과가 0이라면 분자가 0이라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자. 이 주어진 조건은 실제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조건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걸 알려주고 출발하면 너무 쉬우니까 대신 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긴 하겠지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실제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조건이었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세제곱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랑 똑같은 결과를 갖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알았지? 자, 우리가 1차와 2차를 곱하면 3차 되는 건 알죠? 항이 3개 있는 1차와 2차를 곱할 때 이렇게 생긴 걸 곱할 때 이런 게 등장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런 식으로 전개된단 말이야. 그때 네가 0이잖아. 그러면 0 곱하기 뭐 하면 당연히 0이겠죠. 맞아, 틀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서 3ABC를 뺀 게 0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여야 돼요. 그럼 다시 질문, 다시 결론.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 근데 3차 시기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조건에서 3차 시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 이거 쓰란 얘기야. 저걸 쓰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엄청 쉽게 풀 수 있지. 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거든.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3ABC분의 3ABC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결과가 1인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해했다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알려줄게요. 플러스 알파. 자, 들어보세요. 이게 성립하는 조건 중에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조건도 있어. 어떤 조건도 있냐면 A랑 B랑 C랑 똑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봐봐. 이걸 바로 맞출 수 있어. 잘 봐봐. A랑 B랑 C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B 대신에 A, C 대신에 A 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바로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알려줬던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조건에 이걸 물어보면 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조건에 너가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추가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잘 들어. 문제에서 만약에 A랑 B랑 C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밖에 없는 거야? 더해서 0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에서 조건을 A랑 B랑 C는 다르대. 근데 네가 성립할 때 이렇게 반대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와 B와 C는 같지 않은데 너가 성립한다 라고 알려주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A랑 B랑 C랑 더한 게 0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고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알겠죠? 추가로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